끝없이 펼쳐진 평지와 유유히 흐르는 강. 침팬지와는 사뭇 다르게 진화한 또 다른 영장류를 만나러 갑니다. 호리호리한 상체와 좁은 어깨, 큰 숲풀 사이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몰려다니는 믿기 힘들 정도로 사람과 비슷한 이들의 정체, 대체 누구일까요? 보노보랑 침팬지 이렇게 굳이 크게 나누지 않았고, 보노보는 피그미 침팬지라고 불렸어요. 약간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피그미 침팬지로 불려 있었고, 근데 이 친구들이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보노보가 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 위 생활이 익숙한 것 같죠? 어릴 때부터 나무 위 생활에 최적화된 보노보들은 줄타는 고개사들처럼 무서움을 모릅니다. 침팬지에 비해 비교적 늦게 독립적인 종으로 인정된 유인원 보노보. 이들은 수컷이 아닌 암컷 중심으로 살아가는 보기 드문 종으로 진화했습니다. 유인원을 가끔 네발 동물이라 부르지만 보노보는 손과 발을 완전히 교체할 수 있는 내손 동물이죠. 침팬지와는 사촌이긴 하지만 매우 다른 종입니다. コンゴ川でチンパンジーとボノボの生息域は分かれているんですけども、そのコンゴ川が非常に大きい川なので渡れないんですね。で、大体200万年前ぐらい、その頃にはコンゴ川の右岸にしか、チンパンジーとボノボの共通祖先は生息していませんでした。 침팬지 무리와 섞이지 않고 오직 콩고강 남쪽에서만 살고 있는 보노보들. 이들이 찾는 건 단백질이 풍부한 잠자리 유충입니다. 암컷이 주도해 무리를 이끌어가는 보노보. 왜 이들은 침팬지와 다르게 진화했을까요? 깊은 열대우림에 비가 내립니다.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아 식생이 풍부한 이곳에서 보노보들은 딱히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노보들이 좋아하는 과일도 충분하죠. 서열에 상관없이 구성원 모두 하루 필요 열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제시됐던 가설이 그 서식지 환경이 침팬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 메말라 있고 영양 공급이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침팬지들끼리 서로 더 경쟁이 심해졌고, 보노보가 사는 곳은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숲의 생산량 자체는 높아서, 그러다 보니까 보노보 같은 경우는 그 먹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서로 먹이 경쟁을 덜 해도 된다. 망고처럼 생긴 이 과일의 이름은 볼링고. 과육의 달콤한 향이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볼링고는 무게가 5kg 이상 나가는 아주 큰 것들도 있습니다. 보노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죠.
놀라운 건 보노보 암컷들이 음식을 기꺼이 나눈다는 겁니다. 그토록 좋아하는 이 탐스러운 과일을 말이죠.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건 그만큼 친구를 챙길 여력이 있다는 의미겠죠? 보노보 암컷들에겐 아주 흔한 일입니다. Capturing a small antelope, she had meat, a very desirable item, when another group of bonobos is coming nearby. This would have been a recipe for mayhem in common chimpanzees, but these bonobos, to the surprise of Gottfried and Barbara, mingled together and actually shared the meat. It was just very surprising because other primates don't share food between groups, with the exception of humans. And of course, food sharing is a hallmark of human behavior, but it had never been seen in other apes before, like this. 야생에서 대부분의 갈등 상황은 먹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먹이를 독점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는 쪽으로 진화한 보노보 사회의 암컷들. 이렇게 관용적인 종이 또 있을까요?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은 알지만 아직 우리에게 낯선 유인원 보노보. 그들은 다양하게 몸짓 말을 사용한다는 점에선 침팬지와 비슷한데요. 털고르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눈을 최대한 가까이 대고 말이죠. 보노보들은 털고르기에 하루에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물론 위생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지만 사실 핵심은 유대감 확인에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털 고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친구는 벌써 노안이 온 걸까요? 이제 중년에 접어든 이 친구는 더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노안의 진행 속도에 따라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러나 세심하게 털을 고르며 정서적 유대를 다지는 보노보들. 한다고 하는데도 눈이 침침해서 그런지 가끔 짜증이 납니다. 새끼 한 마리를 업은 암컷 보노보를 따라가 봤습니다.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털 고르기를 하는 이 암컷의 이름은 키쿠, 아들 셋 맘입니다. 이번에는 키쿠의 장남인 키타로가 엄마의 털을 성심껏 골라줍니다. 사실 키쿠는 이 구역의 리더, 알파 피메일이죠. 암컷이 주도하는 보노보 사회에서 아들들은 엄마에게 의존하는 편입니다. 성장한 후에도 무리를 떠나지 않고 그룹에 남기 때문인데요. 엄마와 아들의 결합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一方でオスにとってはですね、ボノボのオスにとっては非常に重要な相手っていうのは
他のオスではなくて自分のお母さんなんです。それも非常に面白いところで、チンパンジーのオスというのは成長して性的成熟に達する頃には少しお母さんからだんだん離れていってですね、自分の大切な同盟連合相手になる他のオスとの、関係性を非常に大切にするよう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ボノボのオスはですね、もうずっとお母さんが生きている限りずっとお母さんの後についていくというところが非常に面白いところです。 알파 피메일 키쿠가 막내를 안고 앞장섭니다. 곧이어 둘째, 그리고 장남까지 뒤이어 그녀를 따라갑니다. チンパンジーはそうしてオス同士が自分の力でのし上がっていくっていうような政治をするんですけども、政治っていうのはそのドゥバールさんがおっしゃった、チンパンジーポリティクスの政治ですけども、その点で言うとボノボはですね、お母さんが一番偉いんです。年を取ったそのメスっていうのが一番偉くって、そのメスが強くなるとその息子が強くなって、その息子がたくさんのメスと交尾ができるので、そのお母さんにとっては孫がたくさんできるわけですよね。メスはいかにその息子を通じて孫を多く作るかっていうような政治を行っています。